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깊이 있는 이야기만 하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AI 이야기를 할 텐데요. 시진핑 중국 주석이 딥시크 창업자 포함해서 중국의 빅테크들을 모아놓고 또 좌담회 가졌다고 하고 중국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네, 미국 시장에서는 빠져나와서 중국으로 가시는 분위기 같은데, 자, 지금 중국의 AI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미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 이야기 오늘 두 분 전문가 모시고 말씀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김혜연 비인크립토 한국일본 리드님 모셨고요. 그리고 백종민 아시아경제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백 기자님은 저희 방송 처음이신데 잘 부탁드립니다. 네, 뭐 첫 나들인데 네. 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뭐 3프로 TV에도 나오셔서 주가를 알리신 거 제가 봤습니다. 네, 뭐 몇 군데 방송에 나가기도 했고 뭐 나가게 된 계기는 뭐 책을 쓴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지난해 뭐 성견지명이 있었던 건지 애플과 엔비디아라는 내용을 가지고 그들이 간섭한 반도체 전략 AI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썼는데요. 그 이후에 뭐 굉장히 뭐 시끄러져 가지고 저를 좀 찾으신 분들이 가끔 계셨습니다. 아니 더 찾아주시면 더 자주 오겠습니다. 성견지명이 아니라 돈견지명 엔비디아를 찍으시다니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중국 특파원도 지내셨던 김혜연 리드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그 시진핑 주석이 중국 빅테크 좌담회 가졌던 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정확히는 명칭은 뭐 이제 기업인 좌담회고 성격을 규정하자면 민영 기업인 좌담회. 그러니까 이제 보통 국유 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중국에는. 근데 그런 기업들 빼고 민영 기업들의 회장들을 쭉 모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무래도 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지금 빅테크에 대해서 뜨거운 관심이 모아지다 보니까 특히 이 딥시크, 량원펑도 여기에 참가를 한 거를 보고 이게 혹시 중국 빅테크 좌담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민영기업 좌담회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니까 또 약간 분위기 엄청 중국 같네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왼쪽 위는 화웨이의 저기 런정 갑자기 생각이 시진핑이 악수하고 있는 분이 그렇죠. 화웨이 CEO인가요? 런정페이 창업자이자 회장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중간 사진은 마윈입니다. 마윈 그동안 공개 활동 사실상 금지당하다시피 마윈은 거의 퇴출됐던 거 아니에요? 숙청당한 거 아니에요? 마윈이 나타났고 알리바바 마윈. 세 번째는 이제 테이블인데 맨 오른쪽 끝에 앉아 있는 게 저기죠, 량원펑이죠. 그 바로 옆에가 마화텅, 그 텐센트 회장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 주요 참석자를 보면은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가 있고, 레이준 샤오미 회장이 있고, 런정페이 화웨이 창업자가 있고, 왕창푸라는 그 BYD라고 BYD 전기차. 회장, 그다음에 CATL 정유춘 회장도 2차 전지. 그렇죠. 그다음에 윌 반도체의 위런룽 창업자, 그다음에 량원펑 딥시크 창업자 같이 이렇게 AI 반도체 전기차 이런 첨단 기술 분야 기업가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마윈이 참석한 게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인데요. 중국 공산당이 이제 좀 경제 성장을 위해서 또는 미국과의 이 대결 구도 속에서 어떤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마윈까지 손을 잡는 뭐 이런 모양새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 나왔습니다. 2018년에도 사실 이런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때랑 비교를 해보면 이런 이 첨단 기술 산업군의 기업들이 참석한 것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아무래도 기술 굴기를 위해서 민간 기업의 혁신을 독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또 다른 그래픽을 하나 보시면요, 이제 좌석 배치표입니다. 좌석 배치표도 있네. 이건 말고 이제 이 앞에 거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건 이제 말씀 좀 주시죠. 다음에 바로 네. 이제 있는데. 네. 일단 지금 좀 전에 보여드린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나온 그림이 이 관영 매체가, 중국은 관영 매체가 뭐 어떤 보도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국 공산당이 어떤 식으로 이 행사를 해석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좀 해석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발언하는 모습이 딱 6명만 잡혔습니다. 6명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6명인데 화웨이의 런정페이 회장, 그다음에 BYD의 왕추한푸 회장,
그다음에 신시황이라는 그러니까 뉴호프라는 동물 사료 기업의 류용 하오라는 여긴 회장이고요. 처음 들어봤네요. 저도. 그다음에 윌 반도체의 위런룽, 반도체고. 그다음에 유니트리라는 로봇 기업의 왕싱싱 회장, 그리고 샤오미의 샤오미는 그 레이준 회장. 샤오미고. 다 공통점은 뭘까요? 공통점은 테크 기업. 아니 그 동물 아니죠? 사료는 아닌데. 네,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아 제조업. 네. 그러네요, 진짜. 제조업. 아 중국- 그러고 보니까 뭐 딥시크 이런 거 없네. 그렇죠. 좀 딥시크도 없고 알리바바, 텐센트가 없죠. 없네요. 네, 제조업에 이제 어떻게 좀 무게를 두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중국에서 나오면서 사실 중국 증시가 이 행사가 2월 17일이었는데 지난주 내내 중국의 제조업 주식들이 조금 이제 탄력을 받았던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 좌담의 좌석 배치도 테이블이 혹시 있나요? 그 2페이지에 있는데 네. SCMP에 나온 거. 사실 뭐 이거는 보면은 시진핑이 중간에 앉아 있고 맞은편에 런정페이 회장, 화웨이 회장이 앉아 있고 맞은편에 화웨이 회장이 있었다. 바로 옆에 이제 비아디의 왕추한프 회장이 있었고 또 신시황이라는 아까 동물사료 회사의 류용하오 회장이 있었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딥시크 때문에 떠들썩했는데 저는 딥시크 때문에 이게 소집된 줄 알았더니 그거 아니었어요? 국내 언론에도 그렇게 좀 나온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제조업 때문이네. 그렇죠. 당시에 사실 중국 뉴스에서는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참석자들의 발언은 보도가 안 되거든요.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목소리 나올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권위주의 국가답네. 이 발언이 나중에 이제 알려지면서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가 보도가 됐습니다. 런정페이 회장 같은 경우, 화웨이 회장 같은 경우에 중국은 자체 칩과 운영 체제 부족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고 더 강한 중국이 가속화된 속도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레이준 회장, 샤오미의 레이준 회장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 풍운의 변화가 있지만 중국의 발전에서 극복할 수 없는 건 없다. 그리고 샤오미 매출은 2년 감소했지만 30% 이상 성장하고 있다. 왕싱싱 아까 로봇 회사에 있었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업체와 그 팀이 모두 중국에서 태어나서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중국 제조업 탄탄하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회사 하나 있었죠. 윌 반도체라는. 네네네. 거기에서는 반도체 공급망에서 국산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 모든 이 전후 단계 공정에서 모두 모멘텀이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동물 사료 회사 신시황에서 얘기한 거는 전통 농업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채택해서 번성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설명을 했는데 분위기 좋았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아디 회장인 왕추한프 회장은 자동차 산업을 제로부터 구축한 경험을 공유했다. 사실 로직을 다 바꾼 거지 않습니까? 전기차로 비아디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한 거는 역시 딥시크의 량원펑 회장이 여기에 참석했던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했었고 이 뉴스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량원펑 회장하고 악수를 하는 지금 제가 사진을 올려놨는데 어쨌든 뭐 악수하는 그 모습이 고스란히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까 자세히 보시면은 마윈 회장은 얼굴이 안 나왔거든요. 얼굴 뒤통수만 나왔어요. 뒤통수만 악수하는 게 나왔는데 량원펑 그게 아니고 옆모습이 6페이지에 보면은 이게 사진이 있네요. 1대1로 딱 그 옆모습으로 사진 좀 찍힌 거 나오네요. 이 정도 나오면 이제 중국 언론에서는 굉장히 대접을 해준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지금 백 기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중국에 대해? 저는 이 중국의 계획이 사전에 트럼프의 취임을 앞두고 장기간 준비해온 이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들을 많이 간과하고 계신데 자 트럼프가 언제 취임했죠? 1월 20일입니다. 항상 미국 대통령의 취임일은 항상 같습니다. 자, 근데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미국에서 중국의 소프트웨어 중에 중국의 소프트웨어 중에 가장 미국을 침공한 틱톡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사라진 날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다음 날 딥시크 아론이 발표가 됩니다.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2023년에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를 규제하기 위해서 일단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장비들 수출 규제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도 미국 상무장관이 미국에 있는 순간에 미국이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7나노급 반도체를 사용한 스마트폰을 터뜨렸어요. 맞아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 뭐
중국 사람들이 뭐 거의 조롱을 했죠. 뭐 우리 못 막는다.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걸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지금. 그리고 미국의 그 다음 날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고 바로 직후에 또 이 스타게이트라는 발표를 했는데 뭐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절대로 이 부분은 중국이 다 이미 계획을 했던 것이고 이미 뭐 소프트웨어가 준비돼 있었고 이렇게 이 제조업들까지 밀어내야 되는 지금 중국 경제가 사실 좋지 않고 네네. 지금 또 해외 수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되니까 일단 내수라도 살려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또 증시도 그동안 상당 기간 침체해 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불을 당기기 위한 고도의 전술을 벌인 것이 전 세계가 경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나리오가 마련됐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다. 네. 근데 딥시크가 나오면서 근데 또 어떤 분들은 특히 이제 테크 엔지니어 이쪽에서는 오픈 소스로 나왔다는 게 이게 진짜 미국 빅테크보다 훨씬 낫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네. 한편에서는 이게 개인보호 정보보호 관련된 요 규약이 이게 좀 훨씬 허술해서 이거 좀 위험성이 있다 이런 평가도 있고 엇갈리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게 첫 번째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놀라신 이유는 일단 공짜니까 놀란 거겠죠. 물론 이 공짜라고 해서 챗GPT도 유료를 내도 쓰고 돈을 내고 쓰더라도 뻥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거 뭐 유튜브니까 편하게 할게요. 네. 뻥이 난다. 그렇죠, 맞아요. 뭐 옵스하고 먹통이 된다. 그리고 작년에 한번 또 이 대학생들 시험 기간에 이 챗GPT가 서비스가 안 돼가지고 대학생들이 시험을 못 봤다. 다른 건 그래서 저희가 기자들 또 어떻게 되겠냐면은 그럴 땐 또 어떤 AI를 써야 되냐 또 그런 기사를 또 쏟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봤을 때 일단 공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공짜인데 해보니까 꽤 잘 돼. 굉장히 잘 돼. 라는 이 느낌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중국이 반도체를 미국이 막았기 때문에 절대 못할 것이다. 스마트폰에서도 보여줬지만은 AI에서도 이걸 이미 뚫어놓은 거죠. 이 사람들이 중국은 사실 자신들의 기술 발전을 지금 발표한 지가 몇 년이 됐습니다. 바이든 정부 들어서 한 2, 3년 사이에 뭐 슈퍼컴퓨터, 양자, 바이오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발표를 안 해왔어요. 그래서 미국이 어느 정도 그들의 수준에 있는 거가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도 없었고 그 와중에 조금씩 준비를 해봤던 것을 이번에 한 번에 터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좀 전에 공짜라는 말을 했긴 했지만은 이 오픈 소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오픈 소스라는 건 미국 사람들이 먼저 많이 했어요. 특히 저기 메타 페이스북을 하는 메타가 지금 라마라는 오픈 소스 AI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뭐 시가총액이 뭐 메타 이름 바꿨을 때 폭락한 이후에 거의 뭐 어마무시하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알게 모르게 엄청 많이 올랐죠. 사실 뭐 작년에 엔비디아나 뭐 브로드컴이 많이 올랐다 그러는데 진짜 스타는 메타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왜 올랐나? 오픈 소스를 통해서 일단 AI를 뿌려놓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활용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제 뭐 국내 대기업들도 상당 부분 그렇게 활용을 해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없었으면 오히려 서비스 우리가 못 만들었겠죠. 근데 오히려 그렇게 됨으로써 오픈 소스의 종속이 되게 될 겁니다. 나중에는 지금 우리가 구글 안드로이드 폰이 그 외에 지금 없다고 사실 봐도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는가? 결국 오픈 소스 플랫폼을 다 잡았기 때문에 글로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런 현상이 또 중국 이 딥시크 때문에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오픈 소스로 열었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에서도 그동안에 AI를 굉장히 개발을 많이 했는데 이거 정부 측에 어떻게 보면은 저기 좀 조정에 의해 가지고 최고 대표 선수 몇 개만 지금 남은 것 같아요. AI 이거 봤을 때는 일단 딥시크도 있겠지만은 좀 전에 나왔지만 알리바바도 알리바바의 오픈 소스도 이미 굉장히 유명한 상태로 좀 많이 다운되고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걸 다운받아 보고 있었는데, 쿠엔인가요? 예, 쿠엔입니다. 그런 부분들 오픈 소스면은 중국은 공산당 국가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오픈 AI를 공산당 정부가 또 가지고 있지만은 이걸 어느 한 기업이 헤게모니를 잡아가지고 완전히 그쪽으로 몰려간다. 그러면 공산당 정부가 인정을 할까요? 근데 만약 오픈 소스라면 얘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모든 국가에 중국에 있는 기업과 사람들이 다 갖다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활용하고 더 발전시키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요구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아, 그것이 오히려 오히려. 미국으로 이제 해외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더 놀라게 된 거죠. 덕분에 우리는 이제 아마 오픈 소스 AI 열기를 더 체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 훨씬 더 확산될 수 있겠다. 네. 예. 그 개인정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뭐 정부 부처에서도 못 쓰게 한다고 그러고 네. 개인정보 흘러나간다고 얘기가 많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또 신규 다운로드 못하게 한다는 네. 얘기도 있고. 뭐 미국이 틱톡을 잘라낸 것처럼 우리도 일단 정지를 시켰는데요. 이게 뭐 많은 국가가 아직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 시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 막아야 된다. 근데 개인정보위원회 입장은 보호지 않습니까? 일단 이 기관의 이름에 보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막겠다고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연구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걸 꼭 막아야 되는가. 그리고 방법이 또 없는 건 또 아니거든요. 일단은 개인정보가 넘어가긴 해요. 특히 뭐 주민번호 이런 걸 안 쓰는 건 당연한 거지만은 내가 이렇게 키를 치는 거에 대한 이런 습관 이런 것들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네. 분명히 조심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에 온갖 저희 사생활 다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뭐 똑같은 거로 전 생각이 돼요. 어. 근데 문제는 저쪽은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게 더 네. 크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감안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픈소스 A라는 것을 오픈소스는 이 내가 내려받아서 쓸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아이가 게임을 하는 PC에다가 봤더니 생각해봤더니 좀 GPU가 좀 좋은 게 있어가지고 아, 일단 한번 깔아봤습니다. 네. 돌아가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친 김에 요즘 더 인기인 걸 하나 더 갖다 깔았어요. 그랬더니 더 빨리 돌아가네요. 딥시크를 네, 까신 딥시크도 건가요? 그렇고 큐엔도 그렇고. 아, 푸엔도 까시고 네. 1빌리언짜리 까셨나요? 저는 일단 32빌리언까지 31빌리언까지 깔았고 아마 아우, 그렇게 큰 거 조금 더 해봐서 저기 들어가나요? 70빌리언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아,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는 연구에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컴퓨터에 가서 직접 깔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GPU를 한 4장, 6장씩 붙여가지고 활용을 해보는 거죠. 만약 오픈 AI 그 가장 큰 모델을 우리가 돈을 내고 쓸라 그러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이도 비용도 많이 드는데 만약 이거를 내가 GPU 몇 장을 한 4장 뭐 한 최저 비용으로 봤을 땐 제가 보기엔 한 400만 원 정도로 가능하더라고요. 그걸 무료로 계속 쓸 수 있다는 건 굉장한 혜택이죠. 지금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도 이게 난리가 난 거고 최근에 엔비디아가 내놓은 새로운 칩들이 있었습니다. CES 때 네네네. 젠스랑이 또 뭐 들고 나와가지고 또 네. 자랑을 했죠. 그거는 이미 구할 수도 없고 가격도 이미 또 많이 올랐고 문제는 그 밑에 GPU들도 이 오픈 AI가 아니 이 딥시크가 나온 직후부터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치솟았어요. 아, 이게 중국 사람들이 GPU가 그걸 중고나라에 올리기만 하면은 중국에 그걸 넘기시려는 분들이 계속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빅테크가 쓰는 AI 가속기 그거 말고 개인들도 사서 쓸 수 있는 그 개인용 GPU잖아요. 지금 그게 가능해진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지금 제가 최신 정보로 확인하기까지는 지금 한 세대 전인데 4090이라는 GPU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1테라의 메모리만 갖다 붙여주면은 641빌리언짜리를 돌릴 수 있다고 그런 그러면은-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그거를 뭐 모델인데. 클라우드나 서버에다 올리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내 집 앞에다 깔아놓고 쓸 수 있다는 거는 어마무시한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오픈 AI 실험실처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쓰는 걸 사용할 수 있고 그걸 또 그 사람들이 계속 개발을 해서 또 업그레이드 시켜주잖아요. 물론 그 업그레이드 과정에선 또 미국과의 갈등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요인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또 이 AI 반도체 GPU 뭐 대형급만이 아니라 소형급까지 지금 굉장히 또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아니 저는 사실 컴퓨터 옛날부터 조립을 해가지고 써서 이런 네. 부품 가격에 좀 민감하거든요. 근데 저 그 또 비인크립토 계시니까 김혜연 리드님 저 블록체인 붐 밀고 비트코인 붐 밀면서 채굴한다고 사람들이 GPU 엄청 사대고 뭐 하는 바람에 GPU 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우리처럼 선의로 게임 좀 하게 해주려고 GPU 사서 컴퓨터 조립하려는 사람들이 엄청 피해를 봤어요. 그런 적이 있었죠. 예. 지금도 이 그런 하드웨어 제가 실례를 알려드리면은 4090이라는 GPU가 이전 세대 거죠. 근데 이게
AI 쓰려면은 90이 붙은 걸 써야 됩니다. 무조건. 메모리가 많기 그렇지. 때문에. 네. GPU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황 회장님이 그 9짜리 붙은 거에만 메모리를 많이 넣어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배 이상의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이 4090이라는 GPU가 미국의 중국 수출 금지 품목입니다. 이게 한 1월 중순까지 한 280만 원, 70만 원에 살 수 있었어요. 지금 중고나라에 360만 원에도 전화가 20통씩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냥 한 달 사이에 벌써 한 80만 원 올랐죠. 그러면 그 딥시크 충격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 충격과 저기 새로 나온 칩이 또 비싸졌으니까 아, 두 개가 겹쳐버린 거죠. 겹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에 있는 이 해외에 있는 이 90 붙은 GPU, AI 할 수 있는 GPU들 중국 사람들이 끌어간다고 지금 난립니다. 지금 백 기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어쨌든 딥시크 출현과 그리고 오픈 소스 전략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중국이라는 국가 전략하고 이렇게 잘 얼라인돼 있는 그런 것이다라는 대목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중국 전문가로서.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거는. 근데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이 근데 그렇게 그걸 원한다라고 발표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AI 전략을 이만큼 이렇게 내놓잖아요. 중국은 사실 우리가 AI 전략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내놓는 거는 아까 봤던 그런 민영 기업인 좌담회라든지 아니면은 한 몇 년 전에 그 우리는 AI 산업을 이런 식으로 육성하겠다라면서 한 기업과 한 분야의 인공지능을 매칭시켜주는 방식으로 발표한 적이 있었거든요. 뭐 그런 식의 정책 발표는 있었지만 이렇게 모든 개인이 집에 AI 서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어. 이건 뭐 국가 전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근데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오픈 소스 방식을 통해서 좀 더 그 발전의 여력을, 발전의 공간을 좀 더 많이 확보하고 많이 발전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 이제 딥시크의 딥시크가 애초에 이제 오픈 소스로 하기로 했던 게 그게 어떤 뭐 국가적 지시에 의해서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게 잘 맞아 떨어진 결과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필연 같은 우연이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미국은 스타게이트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취임 직후에 어떤 직후에 내용이죠? 스타게이트 별과 문, 뭐 별과 문, 별로 가는 문? 그렇죠. 뭐 별로 그런 이렇게 건가? 이동하는 게 스타게이트죠. 근데 이건 이제 이걸 통과하면은 그런 AI가 뜻인가요? 별처럼 뭐 펼쳐지는 이런 거라고 뭐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AI 인프라를 제가 뭐 장표 하나로 간략하게 정리를 했는데 2025년부터 29년까지 4년 동안 트럼프 임기죠. 미국 8페이지에 있는 내에 거죠. 데이터 센터 그리고 반도체 생산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들어서 AI 인프라 전반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제 미국 AI 패권을 강화하는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통해서 뭐 경제 성장을 추진을 하고 또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조업 부활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의료 분야 발전에도 뭐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 부분이 있을 거다. 그다음에 국가 안보에도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라고 트럼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규모가 근데 어마어마하죠. 5천억 달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700조 원이 넘죠. 700조. 네. 우리나라 1년 예산 넘어서는 거잖아요. 넘죠. 그리고 이제 주도하는 기업들이 오픈 AI, 소프트뱅크, 오라클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오픈 AI는 프로젝트 운영을 총괄하는 간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라클이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데이터 관리 분석하는 그런 툴도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뱅크가 들어간 게 재밌죠. 이제 프로젝트 재무책임 총괄인데 이거 이제 발표하면서 찍은 사진이 또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손정희 회장이 거기에 서가지고 제가 그 사진도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만 보면 이제 트럼프가 이걸 갖다가 발표를 하고 손정희 회장도 옆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결국은 이제 AGI를 목표로 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진 나오네요. 키 차이가 많이 나네요. 손정희 회장하고. 이제 미국이 중국보다 좀 앞서 달리면서 AI 분야에서 앞서 달리면서 뭐 그래봤자 지난해 지지난해 뭐 이렇게 드러난 거는 그 정도일 텐데 GPU 고성능인 거는 수출 제한을 시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었는데 중국의 역량이 어쨌든 좀 어느 정도는 따라온 걸로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지금 이 5천억 달러를 투입해가지고 한다는 이 사업, 이 어마어마한 사업이 참여 기업들과 정부가 잘 협력해서 할지,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 딥시크 같이 어떻게 어떤 기술 판도라든지 어떤 가설이라든지 이해관계 같은 게 충돌한다든지 뭐 이런 일은 없을 것인지, 또는 이 막대한 투자가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해서 오히려 좀 독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일은 없을까 하는 우려도 일부에서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정부 재정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손정희 대표는 아마 저기 펀드레이징 하라고 투자할 돈 모집할 그렇게 그런 봐야겠죠. 총책이 된 거 아닐까요? 재무 책임 총괄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뭐 그런 얘기일 것 같은데, 어쨌든 전 후방 인프라 관련 투자를 담당하는 게 소프트뱅크의 몫입니다. 어쨌든 인프라에 기업들이 잘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 돕겠다, 뭐 이런 선언을 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근데 그 규모가 뭐 700조 원 규모다, 뭐 이런 얘기네요. 백 기자님, 이렇게 이제 가면요, 이게 제조업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그 다음에 딥시크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이렇게 GPU 수요가 막 늘어나고 이런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나라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하이닉스나 이런 삼성전자는 뭐 아직 못 미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삼성전자 메모리도 필요할 거고, 뭐 이런 영향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또는 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주는 영향도 있을 수 있나, 이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스타게이트가 어떻게 나왔나 고민을 해봐야 되는, 왜 트럼프가 취임 다음 날 발표했을까? 이거 사실 바이든 때 나온 얘기예요. 금액도 안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그 전에 그 작년에 있었어요? 저기 샘 올트만이 우리나라 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했던 거 그때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실. 근데 거기에 대통령이 바뀌었고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고 갑자기 오라클, 과거에 데이터베이스로 저기 IT 업계를 쥐락펴락하다가 지금 AI 시대 좀 뒤졌어요. 클라우드도 늦게 들어갔어요. 근데 오라클이라는 회사를 독자라고 있는 이 80대 노 경영인이 등장을 했답니다. 저 트럼프 바로 옆에요. 저는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이 저렇게 백악관 직무재탕하는 거 처음 봤어요. 아, 이전에 손정희까지는 제가 이해를 해요. 거기는 어차피 돈을 주고 있으니까, 돈을 어디서 땡겨 올 테니까. 그리고 손정희 같은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ARM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필요합니다. ARM에 그걸 못 팔아서 한번 또 고민을 했었지만 지금은 AI 시대에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 버렸죠. 돈을 땡겨 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ARM이 주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뱅크가 필요했을 겁니다. ARM 반도체이니까. 결국 샘 올트만 입장에 봤을 때는 저 안에 자신들의 지지 세력을 모아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뒤진 사람들일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봤을 때 이들과 힘을 합쳐서 다시 한번 해보겠다. 근데 왜 트럼프가 이걸 했을까? 지금 우리가 하나 또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의 지금 JD 벤스 부통령이 뭐 흑수저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저는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팔란티어를 만든 그 피터 틸, 피터 틸을 대학원 수업에서 만나가지고 수업 듣자마자 따라가가지고 저랑 좀 같이 합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영향으로 서부로 건너와서 예일대에서 VC라던 사람이에요. VC를 다 피터 틸 밑에서 배운 사람이 부통령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주변에는 온통 페이팔 마피아들이 AI를 하려고 좀 뭐 달려들고 있는데,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가들이죠. 그렇죠. 그동안에 바이든 정부에서 막았단 말이에요. 위험하다, 뭐 위기다, 이거 관리해야 된다. 규제를 통해서 막았다는 이 건가요? 투자자들은 뭘 제일 싫어합니까? 규제 싫어하잖아요. 내 수익을 벌어야 되는데 더 주가를 올려서 엑시트를 해야 되겠는데 아주 딱 호기를 만난 거죠. 그래서 이 벤스와 그 트럼프 주니어 등이,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이 트럼프를 이 VC들이 운영하는 이 팟캐스트에 집중적으로 출연시키고 공부를 시키고 하면서 역전탄을 날린 거죠. 바로 첫날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제 그럼 이제 미국은 AI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다 보통 구현하는 경우잖아요. 그리고 최종 소비자기도 하지만은, 근데 중요한 건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우리는 반도체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느낄 수 봤을 수도 있죠. 지금 딥시크도 보여줬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GPU를 하기는 어려워요. 이미 저들은 엔비디아는 30년을 이상 해왔고 큰 경험을 해왔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불과
뭐 몇 달 전까지부터 국산화해야 한다. 국산에서 국산 클라우드로 하겠다라는 그런 좀 아니라는 의식을 정부에서 갖고 있었죠. 근데 일단 딥시크가 나와 주면서 그래도 우리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경쟁의식을 더 심하게 느끼는 거고 돈을 투자하겠다고 해요. 중국도 네. 되니까 네. 화웨이도 하는데 왜 우리는 뭐 우리는 못한다고 시스템 했는데 왜 할 반도체가 수 있을 것 못하냐. 같다를 하는 거죠. 네. 일단 그러면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모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게 GPU 플러스 메모리가 똑같이 돌아가는 건데 우리는 GPU만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전략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거를 너무 좀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통제해 버리면은 뭐 다 난리가 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못하죠. 메모리 더 이상 안 팔게 그래 버리면 네, 큰일 나는 전세가 거죠. 난리 나는 거죠. 그리고 이 메모리가 왜 더 필요하느냐? 지금 오픈 소스 AI를 돌리기 위해서도 제가 70빌리언 돌렸다고 하는데 네. 32빌리언 돌렸어요. 그랬더니 20기가 떨어집니다. 20기가의 데이터가 그 20기가의 데이터가 GPU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게임을 잘 안 하니까 메모리를 안 썼습니다. 20기가에 벌써 수요가 생겼어요. 한 명으로 해서. 근데 이게 저만의 일이 아닐 거 아닙니까? 앞으로 GPU를 쓰면서 데이터를 계속 활용하게 되고 하다 보면은 어마무시한 규모의 메모리가 점점 더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GPU 성능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네. 탑재돼야 되는 메모리 자체가 네. 커져야 되니까 수요가 우리 커지네. 지금도 여기도 좀 맥북이 2개나 있는데 애플이 유명한 게 메모리를 짠돌이다. 메모리 안 준다. 애플이 이번에 아이폰과 여러 가지 제품을 내놓으면서 기본 메모리를 16기가로 늘렸습니다. 불과 한 4, 5년 전까지 하면 3기가 주던 애들이었어요. 맞아요. 왜 올렸느냐? AI를 돌리려면 그만큼 메모리가 필요하니까. 스마트폰에 온디바이스 네, 하려고 그러니까. 온디바이스도 필요하니까요. 그러면 어쨌든 모든 기계에 지금 메모리가 16개, 32기가는 기본 들어가야 되는 거고 또 GPU의 메모리 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플의 애플의 칩이 자체 안에 메모리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는. 그래서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빨라요. 굉장히. 그래서 또 이걸 애플의 맥북을 좀 최근 나온 미니 맥북을 통해서 AI를 하는 시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도들을 봤을 때는 메모리가 절대적으로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상상하던 이상으로 많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 굉장히 우리가 집중해가지고 메모리 산업을 육성하는 게 저는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네요. 네, 그렇죠. 아마 물론 거기에 엔비디아가 자신들의 뭐 규격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달라. 엔비디아는 독점은 기업이기 때문에 독점 계속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규격을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고 다른 기업들은 또 표준을 만들어서 하자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쪽에 가든 어쨌든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중심에서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우리 중심으로 개발을 해서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키워야지 뭐 엔비디아가 뭐 과거 인텔에 주는 메모리 방식대로만 갖고 와. 이거 통과 못하면 납품 못된 일이 지금 똑같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20년이나 30년 전이나. 그런 상황을 다 경쟁 업체보다 먼저 대응할 수 있고 우리가 그들에게 기술적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메모리에 더 투자해서 그런 엣지를 만들어내서 경쟁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아까 김혜연 리더님 말씀하신 거 중에는 또 중국은 사실은 시진핑이 악수한 사람들 보면 제조업에 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실제 시장에서도 그런가요? 왜 미국에서는 그 빅테크들 7개 묶어가지고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도 하면서 그들 중심으로 뭐 작년 재작년에 엄청나게 많은 뭐 성장을 이끈 것 같기도 하고 뭐 주식시장에서도 뜨거웠는데 중국도 그런 기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프로그램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장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중국 테크 기업들 트래픽 10이라는 얘기를 한다. 라고 하셔서 제가 너무 생소해가지고 그런가요? 하고 이제 여쭤봤다가 저는 이제 중국 전문가가 아닌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랬는데 제가 만든 장표가 하나 있는데요. 매그니피센트 세븐 마지막 장표 좀 보여주세요.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장표가 아니 그 바로 앞에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용어는 저 영화 아시나요?
우리나라에서 개봉했습니다. 이 영화 제목이네요. 저 처음 알았어요. 1960년 작품이고요. 황야의 7인이라는 그 서부 영화입니다. 그게 이제 영화 제목, 영문 제목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이었고 이게 구로사와 아키라 일본 감독의 그 7인의 사무라이를 바탕으로 이걸 할리우드식으로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율브리너도 나오고 셀슨 브론슨도 나오고 그래서 되게 유명한 배우들도 기억나요. 나오고. 옛날 영화. 그러니까 뭐 주말의 명화 같은 데서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명절 되면 하고 뭐 저도 어릴 때 봤던 기억은 납니다. 그래서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 하면은 근데 이 단어에서도 왠지 M 마이크로소프트, A 애플, G 구글 뭐 이렇게 쭉 비슷하게 엮여요. 맨 마지막에 T는 테슬라 해서 그 좀 전에 장표 다시 보여주시면 거기에 이제 7개의 기업이 나오거든요. 그 7개의 기업들은 뭐 되게 멋있게 이렇게 포장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엔비디아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황야의 7인. 황야의 7인처럼. 근데 이 다음 장표를 보여주시면은 이제 테레픽 10이라는 용어는 어디서 나왔는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영국 작가가 쓴 동화책이 있습니다. 아 저것도 원작이 있는 거네요. 테레픽 10이라는 동화책이 있고 그게 아니면 그 밑에 있는 거는 뭐냐면은 마블이 아니라 DC 코믹스에서 갖고 있는 어떤 중국의 슈퍼히어로 팀이라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좀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이게 좀 덜 멋있어요. 매그니피센트 세븐. 뭔가 좀 그래서 우스꽝스러운 그림이다. 용어도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들으면 별로 이게 안 좋아할 거고 인정도 안 할 것 같은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 테레픽 10이라는 거는 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오른쪽에 알리바바, 텐센트, 메이투안, 샤오미, 비아디, 징동, 왕이가 네디즈죠. 그다음에 바이두, 그다음에 지리 자동차, 그다음에 SMIC 반도체 회사까지 이렇게 10개를 꼽아놓기는 했는데 아직 뭐 그렇게 정확하게 어떤 분류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증시에서 항생 테크 지수에서 요 테레픽 10이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 그 지수가 12개월 동안 한 70% 상승을 했고 그게 나스닥보다 훨씬 높았다. 나스닥은 27% 올랐기 때문에 뭐 그런 개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 기술 주식들이 미래가 밝다. 아까 봤던 이제 민영기업 회장들 모아놓고 시진핑 주석이 이런저런 좋은 이야기 했는데 좀 주고받았는데 그 기업인들 중에 상당수가 테크 기업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이 정부 당국이 이 테크 기업 위주의 어떤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뭐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중국 경제가 성장을 한다면 성장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만 한다면 테크 기업들은 그 주력 또는 주요 수혜자가 된다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그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 더 드네요. 아까 메모리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주시긴 했지만 또 뭐 딥시크 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좀 이렇게 파운데이션 모델, AI 기반 모델을 좀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건 일단 우리 하드웨어 공장 얘기였고요. 자, 네. 우리 그럼 소프트웨어 얘기를 나눠봐야겠는데요. 일단 딥시크가 이 공개한 방식 분명히 그에 대해서 우리도 접근해봤던 게 맞아요. LG에서 발표한 엑사원이라는 것이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었다. 근데 우리도 이렇게 비용을 적게 들였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할지 몰랐다. 아쉽다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충분히 우리도 이런 기회가 있어요. 일단 이 AI 방식 중에 지금 뭐 오픈소스로 여러 가지 나왔지만은 이 증류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물론 중국 기업들이 미국 걸 갖다 쓰면은 물론 지금 AI가 AI를 활용해서 발전하는 단계란 말입니다. 지금 어차피 데이터는 한정돼 있어요. 이미 학습된 게 많고 거기다 강화 학습도 붙이고 하면서 강화를 하고 성능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변화가 일단 정부와 이 국회 쪽이 마음을 좀 바꾼 거죠. 제가 한 불과 8일 전까지만 해도 제가 정부에 가서 GPU를 사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곧 뭐 엔비디아 곧 뭐 독점 걸리고 뭐 그러면서 뭐 싸게 사올 수 있지 않느냐. 또 착각이죠. 결국 최근에 말씀한 또 값은 또 올랐습니다. 심지어
환율까지 올랐어요. 환율이 뭐 1,200원대 살 수 있었던 거 좀 1,500원 정도에 사야 되는 상황이고 어떻게 언제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그래도 일단 첫 단계로 일단 내년에 올해죠. 우리가 만장 뭐 갖고 오겠다 했지 않습니까? 정부가 그 예산을 일단 줬다는 거예요. 대기업도 지금 유보금이 사실 많이 있지만은 AI에 그렇게 투자하겠다는 기업들이 아직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 기업들은 뭐 일론 머스크가 우리 뭐 20만 장 깔아서 했어. 그 20만 장을 1년에서 깔았을까요? 뭐 불과 2달, 2달, 3개월 만에도 깐단 말이다. 심지어 대만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대만도 제가 얼마 전에 기사 썼었지만은 3개월 만에 우리나라 턱밑까지 따라온 슈퍼컴퓨터를 만들어 가지고 공세에 나서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런 걸 충분히 할 수 있는 뭐 기반도 있고요. 다만 빨리 확보를 해 와서 대기업은 자신들의 자본도 좀 투자하고 매칭이잖아요. 정부 돈도 받고 그리고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확보한 GPU를 저렴하게 싸게 활용을 해서 그걸 가지고 파운데이션도 중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많이 쓰는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IT를 마지막에 지키고 있는 게 결국 이 포털들과 이 카카오톡이잖아요. 그리고 지난해 문제가 많이 됐던 라인.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게 게이트웨이고 가장 위에 있는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픈 AI도 네. 카카오톡을 데려간다고 하는데 네. 다른 서비스 가져간다는 말이 없잖아요. 네. 왜 가져가느냐? 여기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애플이 왜 가장 무서운 AI의 차기 플레이어냐? 오픈 AI도 돈을 받고 온 게 아니라 공짜로 들어왔어요. 애플에는. 그렇죠. 네. 이가 들어가는 순간 20만 개, 30억 명, 20억, 30억 명의 사용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공짜라도 들어오겠다는 거고 여기에 비워놓고 그대로 중국에 가자면 뭐 딥시크 AI를 넣든지 바이두 AI를 넣든지 애플은 아무거나 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의 형식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 우리가 다른 서비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중심에 쓸 수 있다면은 AI 뭐 3대 강국 뭐 어떻게 보면 좀 허황된 꿈도 보이긴 하는데 네. 충분히 우리도 어느 정도까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이 가장 중요한 쌀과 공기 먹을 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네. 그게 GPU였는데 지금까지 너무 우리가 그거를 뭐 등한시하고 뭐 비싸다, 뭐 국산에 해와야 된다만 강조를 했는데 국산화도 필요하죠 일부 출원 부분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해야 돼요. 하지만 지금 AI라는 시대는 단 뭐 하루만 해도 뭐 세상이 바뀌는 시대인데 언제 그걸 해서 따라갈 수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최소한 우리가 기반을 깔아주고 하면은 많은 연구자들이 나도 할 수 있다고 좀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뭐 학교에서도 뭐 300밖에 없고 4090도 없고 A100은 구경도 못했고 A100이 아니죠. H100은 뭐 카이스트밖에 없는 한두 개밖에 없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서울대도 한 50대를 들어왔는데 그것도 바이오기업에서 기부하신 금액으로 샀다고 해요. 그거를 바이오 쪽에 연구단에 있으니까 이 전산학과 교수님이 처음 가서 써보고서 H100을 이렇게 빠른 거 좋은 걸 처음 봤다. 이런 얘기가 벌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리고 다만 중요한 건 또 AI를 통해서 우리가 AI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번 노벨 상에서 AI로 상들을 받으셨잖아요. 네. 그것이 이런 얘기라 보시면 돼요. 화학 실험을 뭐 이렇게 뭐 섞는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는 컴퓨터로 고민을 해서 새로운 물질과 새로운 미를 만들 수 있는데 많은 연구자들이 그렇게 돌아서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도 AI 받을 수 있어요.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그 기반이 우리가 지금 너무 없었던 겁니다. 그런 기반을 확보하면 우리도 이제 또 다른 AI로 다른 또 이 새로운 민족 주권, 국가 부흥에 또 기회를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AI 부국 강병에 대해서 백종민 아시아경제 기자님이 너무 열변을 잘 토해주셨고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김혜연 리더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중국하고 미국이 각각의 국가 전략을 가지고 미국은 인프라 투자, 중국은 이 제조업의 성장을 지원을 하면서 뭔가 AI 생태계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도 뭔가 사실 할 수 있다 희망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인프라를 깔고 좀 파운데이션 모델도 만들고 메모리 반도체 우리 잘하고 있는 것도 좀 성장시켜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원자에 끝내주는 경제 매일 오후 5시 45분에 라이브로 진행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백승민 기자님 그리고 김혜연 리드님 두 분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해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아래 메일로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 해주실 분들의 응원을 기다립니다.